네, 최승민의 빅샷 기관의 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이 우리 그 건설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건설 업종, 건설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건설사 출신 애널리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이광수 수석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저희 프로그램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네. 예, 앞으로 좀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논란이 뜨거운 이 부동산 시장, 이 건설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일단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 정책을 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13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시장의 안정세를 좀 꾀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건설회사들이 수주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향후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만 한 2천 가구 중에서 7만 호 정도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어떤 공급인데요. 정부가 사실은 규제 완화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기대하는 만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건설사들이 매출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익으로 이어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섣불리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13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 이제 재건축이 한 7만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대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투자할 만해지는 건데 사실은 기대만큼도 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직도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과는 건설회사, 건설주,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건자재 섹터에 대해서 모두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하반기에 가장 큰 모멘텀을 굳이 찾으려면 이 두 섹터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건설주를 보실 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기대감이 전혀 없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의 청산가치 이하로 시가총액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 새 아파트는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아하. 없어서 못 네. 팔릴 정도죠. 네. 결국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매매하진 않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얘기는 건설회사들이 뭐 올해 하반기냐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유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회사들이 이익은 증가할 거고 어느 순간 그런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건설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일단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정책이 나왔는데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쳐서 약간의 실망은 있지만 실망이 있는 가운데서도 건설주들이 너무 청산가치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몇 종목은 아주 저평가된 상태의 몇몇 종목은 우리가 좀 살만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펀더멘탈 관련된 알겠습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건설업체가 지금 뭐 새 아파트가 너무나 잘 팔린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 뭐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실적이 그러면 사실은 언제쯤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외형 성장을 우리가 그러면 기대를 가져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네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한 70% 이상 증가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분양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매출이 진행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년부터 실적 개선 그리고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장의 큰 흐름의 변화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긴 관점에서 결국엔 대형 건설사들도 주택 사업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회사들이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가 좀 증권회사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년 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그거보다 좀 더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뭐 한 10배의 수익률이 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해외 건설 모멘텀이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해외 건설 모멘텀은 찾기가 어려운가요? 지금은 대부분 중동에서 한국의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에 우려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느 순간 회복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요즘 저희가 주목하는 건 전 세계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EPC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EPC 회사들 글로벌하게 비교해 보면 한국의 건설사들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 세계 EPC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니까 발주 시장이 좀 개선되면 한국의 건설사들이 조금 해외 쪽에서 MS가 또 증가하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이 마찬가지로 변화를 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네요. 지금 네. 당장은 아니고 시장의 변화를 유의 있게 보고 계시고 EPC 건설 회사들,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잘 되려면 사실은 경쟁이 조금 사실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해외사들이 조금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그렇죠. 있어서 이거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하반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제 골라 보면 제 생각엔 여러 가지의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건설의 그 사이 주된 비즈니스에서 메인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보면 IS 동서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 처리 관련된 회사를 M&A 해서 그쪽에서 또 사실은 실적이 꽤 상승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뭐 지분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산업의 변화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더 선호하십니까? 이걸 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왜 건설사들이 그런 신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펀더멘털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자금도 많아졌고 실적도 좋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사실은 건설사들이 그만큼 펀더멘털이 개선됐다,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점수를 높게 주시는 네,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건설사들, 특히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들은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에서 쫓아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를 좀 사놓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은 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가 미국에서도 뭐 망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빅 하고 있는데 네. 건설주는 사실 많은 사람의 시야에서 좀 소외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과거의 펀드멘탈을 보면은 부채 비율이 제가 기억으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은 건설사 하면 부채 비율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밸류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데 역시 전통 사업이라서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걸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초 체력은 좋아졌는데 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부채 비율은 높았지만 성장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별로 아니면 산업이 어떻게 이 성장의 불씨를 살리느냐가 네. 사실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네. 그래서 개별 회사별로 이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건가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약간 중형주, 소형주 중에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형주 하나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대형주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형주 중에서 가장 향후에 매출이 주택 사업을 통해서 네. 매출이 증가할 수 있고 기초 체력이 우수한 회사는 GS건설과 대림산업을 저희가 네. 꼽고 있고요. 네네. 약간 중소형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건축자재, 건자재 회사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건자재 회사. 네. 지금 건설 회사도 좋지만 그 어저께 홈디포도 사실 실적이 좀 괜찮았거든요. 네. 미국의 그 건자재 회사를 파는 네. 체인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미국의 뭐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그 신규 착공 데이터도 상당히 좋았고 물론 뭐 건설이란 것은 이제 로컬한 그런 에리아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건자재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수혜주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집을 꾸미고 뭐 이런 것들 필요하고 페인트를 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가구를 새로 사고 건자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보는 건 한국의 노후주택의 증가입니다. 노후주택의 증가. 예,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네네. 노후주택, 특히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네네. 급증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후주택이 증가하면 당연히 고치고 네. 리모델링하고 뭐 네네. 새로 가구도 사고 부엌도 새로 만들고 이래야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는 큰 사이클이 오고 있다. 아하. 시장 성장성이 있다. 아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떤 거가 좋으세요? 일단 한샘입니다. 한샘이요. 네, 그렇습니다. 한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샘은 일단 그 노후주택이 증가하니까 네. 리모델링 시장이 커질 텐데요. 네. 리하우스라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브랜드 중에서 네. 거의 처음이자 가장 큰 규모로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통해서 인테리어 사업, 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샘이 단순하게 가구 파는 회사가 아니고 실제로 리모델링 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시장의 성장성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얼마 전에 그 사실은 인테리어를 좀 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브랜드를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샘 바닥재하고 한샘 부엌이랑 뭐 다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제가 또 유심히 증권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유심히 보면 다른 경쟁사들도 많이 이렇게 그 분야에 또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뭐 현대 리바트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경쟁 상황에 뭐라 그럴까요? 뭐 좀 노출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리스크 요인으로 안 보십니까? 물론 경쟁 상황의 리스크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연간 평균 성장률이 12% 정도 시장 성장성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은 경쟁을 논할 때는 아니고 시장의 성장성을 보시면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짜가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샘은 어떻게 합니까? 밸류에이션상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살만합니까? 저희가 일단 시장의 성장성을 항상 접근할 때 네. 밸류에이션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 회사가 지금 이익이 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잘 짜고 있어서 네네네. 향후에 이익 성장세를 더 높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원 이광수 수석연구원 모시고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한샘에 대해서 조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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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